발제를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 넘어가죠. 교수님이 안 넘어가죠. 오케이. 네, 먼저 이렇게 한국의 북쪽에 이렇게 제가 와본 거는 한 4번째 정도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학교 때 그 전방 그 경험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저는 군을 안 갔지만 그래서 한번 와보고 또 저희 형님이 여기 근처에서 계셔서 한 2번 와보고 오늘이 3번째입니다. 저는 오늘 저는 사실은 농업이나 그 산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또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그런 그 관점을 또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고요.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지속 가능 농업, 산림 개발, 그다음에 공동의 노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이제 화학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화학회사에서 있을 때 많이 생각하기를 석유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나온 맥킨지 보고서 같은 거를 보면 앞으로 몇 년이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라든지 패션, 그 다음에 음식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생산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농업과 산림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국제적으로 또 이러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이 전화기가 그러니까 기존의 전화기에서부터 이렇게 모바일 폰으로 옮겨갈 때 그러한 그 트랜지션이 얼마나 가속화됐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2015년의 그래프인데 남아프리카, 가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미국하고 비슷할 정도로 스마트폰이 이렇게 급격하게 보급이 됐죠. 그래서 현재 앞서 나간다는 유럽 같은 데나 또는 우리나라, 제가 10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와보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러한 데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에도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고 또 석유를 뛰어넘어서 그러한 것들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도 새로운 모델들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에 2011년도에 들어갈 때 수지에 있는 어떤 서점을 갔는데 그 YM을 시작하신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쓴 The Book That Transforms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챕터 8장을 보면은 노르웨이의 한 그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농부는 농사를 짓다가 어떤 변화를 받아가지고 기존의 그런 세제하고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로 스키를 타고 다니면서 또 투옥도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노르웨이에 어떤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데요. 한스 닐슨 호게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무브먼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90만 정도 되는 그 노르웨이 인구 중에서 거의 10만 명이 이 농부가 쓴 글을 읽고 변화를 받고 단순히 그 글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산업을 일으키죠. 그래서 현재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면에 그런 혁명을 가져온 그런 사람의 책을 읽게
이제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재작년에 시카고에서 이제 안식년을 보내게 됐는데 그 안식년을 보내면서 숙소를 찾는 중에 숙소 미션 홈을 찾는 가운데서 좀 프란스 리즈버그라는 그런 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했다가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가지는 않게 됐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공동의 노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국을 넘어서서 그런 것을 이제 찾아보다가 이 프란스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긴 한데 이 프란스이라는 게 first name하고 second name이 합쳐진 거예요. 실제 인물은 누구냐? 프레드릭 한슨이라는 스웨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는 1800년대부터 1900년에 넘어오는 시대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산업혁명, 또 도시화, 또 자유화, 또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네 가지가 함께 일어났던 격변의 시대였는데 이 한 인물이 유럽과 그리고 미국을 연결하면서 한국에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사람 중에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프란슨이고 이 사람의 그런 일들을 이어받아서 시카고에 미션홈을 만들어서 뭐 제3세계에서 오는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호스트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요즘에 듣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1987년도에 브룬틀란트라는 리포트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타협하지 않고 그 미래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현재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발전의 속도를 가져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 중에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처음이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좀 저의 분야랑 좀 비슷하거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스 자이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독일의 크리스천 소셜 유니언이라고 CSU라고 하는 그런 그 당에서 이렇게 독일의 정치가의 이름을 이제 받아서 평화, 민주주의, 개발 이런 세 가지의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국제적인 단체고 한국에도 이제 한남동에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 기관이 산림 개발에 있어서 활동하는 것을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푸스트와 또 연관을 맺고 있는 또 기관, 또 쿠바,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3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새로운 리더께서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바로 deforestation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산림의 그러한 다시 한번의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셨고 그것을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또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서 한스 자이델 파운데이션에서 유러피안 유니언,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그 식량 그 프로그램, 식량 안보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하고 또 물론 자기 자신의 그러한 이 단체의 밸류하고 또 관련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농촌의 그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산림을 통해서 그 농촌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훈련 기관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최종 목표를 선정을 하고 프로포절을 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9월 달에 상설이라는 곳에 이 사이트를 정하고 그리고 목표를 자기네들이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한 산림 개발을 위한 훈련 기관을 만들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기술적이면서 또는 조직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삶의 환경을 이렇게 개선하고 그리고 식량의 그런 안보 문제 그리고 특별히 그 산림이 황폐된 지역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는 제가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이제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2014년도 9월에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시작하는 워크숍을 한 6개월에 걸쳐서 시작을 하면서 보시면은 201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유럽의 프로젝트로 시작이 됐고 또 유럽에 있는 산림 개발하는 그런 기관하고 특별히 이 산림과 더불어서 탄소 배출권에 관해서 이미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활동 계획과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건지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분야를 잘 선정을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그런 훈련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FMRI라는 기관과 일을 시작했고요. 또 오늘 이렇게 박용빈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일렉트로닉 그런 학습 도구들을 이미 그때부터 채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들 또 그런 산림의 그런 필요한 그런 관리 이런 것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지속 가능한 그런 산림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자료들도 갖추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어떻게 한국에 와서 조그만 스타트업에 이제 연관을 맺게 됐는데 이 회사는 목재로부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경량 수지를 개발을 해서 현재 이제 차에 채용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산림도 이렇게 인증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산림을 무작정 산림을 하는 게 아니라 서티피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앞서간다는 북유럽, 또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데 심지어 브라질도 저는 산림이 아마존만 생각했는데 상당히 산림 분야에서 앞서가는 나라인데 어쨌든 이런 서스테이너블한 그 산림 개발을 위해서 그런 국제적인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교육 자료들도 많이 이 기관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들을 내용을 보면 묘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계절에 따른 변동은 또 상황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이제 또 첨단 그런 지식까지 포함해서 그런 강의들을 이제 컨텐츠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김일성대학교 또 김책공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골든 마운틴 인트라넷이라고 이걸 통해서 자체 내로 이렇게 교육 머티리얼을 공유를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산림이 굉장히 많이 25%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그러면서 동시에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마 리포트가 나와 있을 텐데 다음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스타디를 해서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80헥타르 정도에 이르는 그런 실질적인 트레이닝을 위한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연례 보고서를 또 만들게 되고 또 그것들을 또 해나가면서 최신의 그런 지속 가능을 위한 그런 에너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산림 개발과 또 그런 전력, 에너지 문제를 같이
이제 고려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종에 있어서도 잣이라든지 또는 아로니아 같이 비타민의 소스가 되는 그런 것들 다양하게 진행을 해왔고, 이 비타민 같은 경우는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오는 제약회사에 이러한 원료로도 공급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산림 개발하는 데서 뭐 묘목장인지 자색인지 제가 조사를 못 해봤지만 LED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부적으로 한 11번의 그러한 훈련 워크숍을 가졌고,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어간 인력이 아니라 그 자체 내로 인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그러한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외부와의 커넥션을 통해서 또 그들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외부적으로 제가 드러난 그런 자료들을 볼 때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걸쳐서 국제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해왔던 것은 산림이 이미 심어졌다가 벤 지역 말고도 새롭게 산림이 없었던 지역에 새롭게 산림을 구축한다든지 또 산림 그런 자원들을 개발하기 위한 유전 자원들을 또 만들어 간다든지 그리고 그 씨앗 종자 그런 보관하는 곳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었던 그런 항목들도 있었고요.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디포레스트레이션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측량하고 또 앞으로 산림을 심었을 때 어떤 유익들이 생길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세미나들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제적인 그런 교류들은 중국과 몽골 중심으로 이렇게 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 몽골에 대해서 특별히 뭐 책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중국의 어떤 한 여인이 그 사막 중국에도 고비 사막 있잖아요. 거기에 사막에 어떤 한 여인이 뭐 결혼을 통해서 그쪽 아버지 둘이 약속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해서 그쪽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산림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경험들도 있고 물론 그 땅과는 좀 기후 조건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들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이렇게 보게 됨으로써 그러한 자신들의 그러한 산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북경 임업대학 이런 대학이라든지 또 아직 북유럽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유럽연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선진 기술들을 배울 수 있고 또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들을 볼 때 워크숍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자신들이 해나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당히 보기 드문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가지 또 다른 예로 유스트하고 또 푸스트 관련된 프로젝트를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제 푸스트의 주로 농업생명과학과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외부와 연결된 그런 기관하고 같이 밀접하게 일이 진행이 됐고 또 그곳에서 오신 분이 거기에서 촉매제 역할을 잘 하시면서 또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잘 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거기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주로 농업 분야에 그리고 또 국한이 돼 있지만 상당히 결과적으로 볼 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교육 분야에서 연관이 또 푸스트에 돼 있어서 그 학생들을 배양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잘 진행이 됐고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 뒤로 얼마큼 또 진행됐는지 제가 나중에 또 좀 조사를 해서 기회가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 조사를 하다가 그 쿠바, 물론 저기랑 기후 조건은 다르지만 쿠바의 제가 이제 스페니쉬를 잘 모르니까 어쨌든 PR입니다. PR인데 여기 이제 맨디 보면 로컬이 있잖아요. 로컬.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점인데 이게 일어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쿠바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에 뭐를 쿠바가 해줬느냐? 설탕을 공급을 했어요. 설탕.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탕수수를 심었겠죠. 그런데 한순간에 구소련의 이 그런 산업이 붕괴되면서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수출을 해야지 그 돈으로 뭐 많은 걸 사오고 식량도 사오고 먹을 걸 사와야 되는데 그게 붕괴되면서 스스로 자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쿠바 사람들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단일 품종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다양한 농작물을 심고 또 기존에 해왔던 농약은 쓰면 안 되겠다. 살 돈이 없으니까. 농약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요즘에 추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만드는 몬산토라든지 이런 데서도 덴마크의 효소 회사 있잖아요. 저는 효소가 전공인데, 그리고 미생물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런 작물 보호제, 농약이란 말 싫어하거든요. 작물 보호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선진국의 그러한 기업들이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쿠바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또 동물들, 쿠바가 굉장히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이런 양돈과 함께 이런 복합적인 인테그레이션 된 그런 통합적인 농업의 모델들을 쿠바가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저보고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쿠바 사람들은 행복하냐고. 근데 제가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먹는 면에서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개선이 돼 있고 그런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약을 다시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거에 반해서 기존에 해왔던 새로운 모델들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유기농법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델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토양이 우리를 책임지게 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농업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프랙티스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서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를 이렇게 바라고, 이미 EU에서도 EU에서는 계속적으로 몇 차년이 걸쳐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에그로 이컬러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게 뭐 오래된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시작되는 프로젝트가 바로 에그로 이컬러지입니다. 그래서 생태와 농업이 혼합된, 그리고 뭐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게 되면 석유의 90%가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에 쓰이고 10%가 이런 머티리얼에 쓰거든요. 이런 우리가 쓰는 이런 섬유, 플라스틱 이런 건데, 정유 리파이너리가 뭐죠? 정유 이게 하는 곳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그럼 그런 머티리얼은 어디서 와야 되는가?
결국에는 농업의 부산물 아니면 산림에서 오게 될 거거든요. 산림은 쓰지만 계속적으로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본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되,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전처럼 석유가 집중적으로 나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몰 스케일, 적은, 그리고 중간 정도의 그런 팜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들을 문산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해가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이런 EU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농업 기술이 많이 지역마다 좀씩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농업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 와게닝겐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는 화학하고 또 농업이 굉장히 앞서가는 데인데 이 와게닝겐하고 프랑스의 몽펠리에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에 헤드쿼터를 두고 타겟은 어디를 하고 있는가?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에 타겟을 맞춰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이 여성은 아프리카 여성이죠. 아프리카 여성인데 이제 이 이크라라는 것이 뭐의 약자냐면 International Center for International Center for Development Oriented Research in Agriculture라는 그런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아프리카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농업을 돕고자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현재는 주로는 아프리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잘 배워나가면 온라인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여기서부터 리소스를 얻게 될 수도 있고 또 파견해서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을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 오가나이제이션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또 비즈니스를 어떻게 코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프로페셔널 그 과목들을 개설을 해 나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영어들이 되고 한다면 이러한 코스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뭐 인력들이 그냥 조그만 인력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인력이 많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3M, 저희 화학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3M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빌라이제이션, 동원을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어떤 형체든지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려면 이동이 어쨌든 있어야겠죠.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여기로 못 나오면 다른 곳이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무브먼트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이런 모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캐나다의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거기에 한 한국인 분이 김책공 대하고 김일성 대학에 주로 산림 관련된 교수들을 6개월간 이제 그쪽으로 초청을 해서 그쪽에 산림 개발하는 것, 또 그러면서 교류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ople 우리가 잘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때 그런 지속 가능한 모델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그런 그룹들이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는 주로 미국에 베이스를 두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멤버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의 디아스포라들도 거의 제가 보니까 뭐 거기 보드 멤버 중에 한 20% 정도는 차지하고 있고 예전에 한국의 대사들 심지어는 그
주한미군의 커맨더, 이거죠. 장군들도 거기에 들어와 계시고, 시작은 2004년도에 멀시코라는 그런 기관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게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한국에 저도 모르지만 이런 연세대 기관을 노스 코리안 리뷰 온라인 이런 기관들도 있어서 정보들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농어촌 공사 이런 기관들이 한국과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자료조사도 많이 하고 해왔지만 좀 더 외국이랑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들이 아까 레트 스킵이라는 제가 그 슬라이드를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보여드렸는데 어떤 고올뿐만 아니라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고올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 방법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기를 바라고 또 한국의 정부에서도 잘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림청 또 저희 제가 하는 것도 사실은 농업에 들어가는 필름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에서도 차량용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파트너십인데 파트너십은 플래닝 단계에서 또 들어가야 되고요. 나리지를 이렇게 쉐어링 하는데 또 테크놀로지를 스카우팅 하는데 그다음에 펀딩을 하는데 모니터링을 하는데 각 스테이지마다 파트너십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캐탈리스트, 촉매잖아요. 촉매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퍼실리테이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자 그리고 영 제너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항상 플래닝 할 때부터 그 로컬의 리더십이 잘 서갈 수 있도록 그때부터 이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방법과 고을이 다 함께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것 그리고 책임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리포팅을 투명하게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오늘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걸 조사하다가 이 한스 자이델 파운데이션을 제가 다음 주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방문해서 좀 더 또 얘기하고 또 인터뷰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NC 플랫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